네, 우선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번째 용의자 감독 고명성입니다. 이른 시간 많은 분들에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12번째 용의자에서 김기채 상사 역할을 맡은 김상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여기 정말 남자 넷이 앉아서 좀 유쾌하진 않습니다. 여배우 가면 옆에 있었으면 좀 보시는데 조금 민망하셔도 잘 봐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12번째 용의자에서 노석현 역할을 맡은 허성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2번째 용의자에서 화가 박인성 역을 맡은 김동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질문이 준비되셨으면 저희 요원이 마이크를 갖고 달려가겠습니다. 혹시 되셨는지요? 예, 바로 가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영화 잘 봤고요. 전 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시대의 설정을 이렇게 정확한 구분이 되는 시기가 아니라 어떤 혼잡한 시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혹시 참고하신 작품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배우님들 모두 공통으로 각자 작품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대를 그렇게 잡은 거는 일단 해방 후에, 제대로 된 어떤 일제시대의 어떤 청산과 성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이 터졌고, 전쟁 이후에 모든 것들이 혼잡한 상황이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 시대, 설정된 이 시대에서부터 우리 근현대 역사의 어떤 역사적 단추가 좀 잘못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영화는 일단 시대극의 적은 예산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에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시드니 루맥 감독의 영화를 예전부터 좋아했었고 그 영화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물론 다방 제목에서 나오지만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리엔탈 특급 살인 아가사 크리스티의 예전 고전 작품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제목에서 그 제목을 오마주 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 배경에서 제가 본 영화 중에서도 이제 화양연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1950년, 40년, 50년, 60년대의 감성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영화에서 그 올백머리로 나오고 제가 올백머리로 나온 영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시대상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대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한 혼란의 시대였어요. 전쟁을 치렀잖아요. 근데 전쟁을 치른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다 각자의 전쟁들이 있었겠지만 크게 세계 참전이 일어난 전쟁은 거의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되게 흥미로웠고, 그리고 고명성 감독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올드가 곧 올드하다는 것이 뉴다. 그러니까 옛날의 어떤 표현 방식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네트로도 유행이긴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아주 멋과 기교가 많은 영화는 아니거든요. 근데
고명성 감독하고 제가 끝나고서 술을 먹을 때 제가 또 확실히 이 사람이 올드를 좋아하는구나 느낀 게 Once Upon a Time in West라고 옛날 영화인데 그때도 제가 좋아하는 60년대 영화였어요. 근데 엔리오 모리콘의 음악이 나오는데 술 먹고 처절하게 우는 장면을 봤는데 한 남자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울 수 있나 음악 들으면서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정말 시네마 키즈잖아요. 이제 감독이 되려고 한 사람의 어떤 그 꿈의 모습을 딱 보니까 영화를 만든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예. 영화 내용은 재밌어서요. 시나리오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공간에서 벌어지는데 굉장히 긴장감을 놓지 않고 그리고 그 감독의 연출력과 배우의 연기술이 맞아 떨어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저 말 많은 영화를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재밌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이데올로기적인 얘기는 차지하고 앞에서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영화의 플랫폼하고 두 번째 이유는 동영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내용이나 이런 부분 다 상관없이 그냥 제한된 공간에서의 사람들의 심리를 다루는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뭐 큐브나 그리고 헤이트풀 에잇이나 뭐 소우도 여러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렇게 서로 막 치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것 자체도 좋아하지만 이 제한된 공간이라는 게 엄청 매력적이더라고요. 옛날부터 영화 볼 때 그런 류의 영화들을 보면 그래서 일단은 읽으면서 너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제 동영이가 여기 옆에 있는 김동영 배우가 전화가 왔어요. 먼저 시나리오를 받고 형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감독님보다 먼저 전화가 와서 이건 분명히 동영이가 선택을 하면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동영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감독님 만나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예, 저는요 처음에 감독님이 이 시나리오를 보내주셨을 때 인성이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 너무나 이 감정적으로 되게 표출을 하면 안 되는 캐릭터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제가 표현해야 될 게 너무 과하지 않게 약간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그게 딱 일단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역할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도전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걸 내가 할 수 있나? 라는 약간 이런 마음도 생겨가지고 일단 캐스팅 해주신 감독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좋은 또 선배님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또 들어서 같이 옆에 있는 성태형하고 같이 또 그 기운들을 다 받아보고 싶어서 형한테 얘기를 한 거고요. 너무 저는 안 해봤던 역할을 한번 제가 도전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다음 또 질문 있으면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신 동안 제가 감독님께 잠깐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배우님들께서 소소하게나마 감독님과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셨는데요. 감독님은 배우님들 첫 만나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인상, 저희 김상경 배우님 같은 경우는 사실 첫 만남에서 굉장히 떨렸고요. 그리고 술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 술을 첫 만남에 네, 술을 마시면서 굉장히 친해졌고 일단은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굉장히 노력을 굉장히 해주시는 배우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성태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굉장히 말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첫 미팅을 하는데 숫기가 되게 없으시더라고요. 보기와는 다르게. 근데 술 먹고 조금 친해지니까 사람이 너무 이 영화의 이미지랑 또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슛 들어갈 때하고 슛 끝나고 나서의 그 애교 많은 그 표정이 가끔 징그럽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동영 씨도 사실은 굉장히 진중한 배우님이라서 만났을 때 어떤 얘기도 굉장히 쉽게 잘 됐고, 그 다음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어떤 캐릭터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단지 동영 씨도 술을 좋아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수요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혹시 또 질문이 준비가 되셨으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고요. 저 김상경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김상경 배우님께서는 되게 경찰 역할, 형사 역할 많이 하신 걸로 또 많이 알려져 있고, 과거로 가셔도 뭔가 수사관을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기존 했던 캐릭터랑 너무 달라서 놀랬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악역 역할 맡으신 것도 너무 제 기억에는 오랜만이신 것 같고, 과거에 출연하셨던 그 8부작 화이트 크리스마스 때 악역도 살짝 생각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앞과 뒤가 거의 다른 사람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다른 사람인데, 그런 안타고니스트 오랜만에 연기하신 소감도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감정이 확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배우님이 고민하셨던 지점이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아. 옆에서 그러네요. 그 악역인 게 스포 아닐까요? 뭐 그렇게 옆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요. 가까워서 다 들리겠다. 일단 여기 모이셨는데 저 대부분이 이제 제작 보고회 할 때 단상이 있고 좀 거리가 있는데 가까이 계시니까요. 되게 부산 영화제 같다. 느낌이. 근데, 우리 이승미 기자님 참 오랜만인데 참 머리 색깔이 얌전해지셨어요. 반갑네요. 예, 어떻게 신변에 무슨 약간 변화가 있으셨나요? 무슨 남자친구가 조금 이제 고요한 색으로 가시기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악역은 사실은 제 필모 중에 거의 많진 않죠.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역할 중에는, 착한 역할만 있진 않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얘기가 시나리오 드라마면 대본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영화에서는 이제 반전이 되는 포인트죠. 그 포인트가.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교육받을 때 인간이 항상 이렇게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지점이요. 대학 졸업하고 배우 생활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권선징악이라는 게 세상에 없다는 것과 거의 없다는 것과, 그리고 너무 교육화됐구나,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배우란 직업을 좋아하는 게 이제 계속 인간을 탐구하고 있거든요, 제 자신이.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이 역할이, 이 나름대로는 악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스포일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런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도 이론적으로 사회가 되게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반반 나눠져 있다면 서로 틀리다 맞다 자꾸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근데
제가 볼 때 서로는 서로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역할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김기채는 끝까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화두로서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역할이라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적으로 아주 뭐 단순화된 인물보다 이렇게 입체적인 변화가 있는 역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굉장히 정의롭게 잘 지켜나가는 듯한, 스포일러는 이제 기자님들이 저보다 글 잘 쓰시니까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새 배우분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김상경 배우님은 이제 아주 많은 대사량을 소화하셔야 했는데 좀 힘들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고, 허성태 배우님은 어쨌든 첫 스크린 주연을 맡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감 듣고 싶고, 김동현 배우님은 아까 허성태 배우님께 전화해서 출연을 제의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 궁금합니다. 기침 많이 하잖아요. 첫 주연에서 이 Q&A가 처음이라고 긴장을 많이 한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기침 그만해.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배우로 이렇게 주연으로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고 막, 진짜야? 뭐, 제가 물어봤거든요. 긴장하지 마. 나쁜 사람들 아니야. 저는 이제 대사가 굉장히 막 거의 랩 수준으로 많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정말 아마 우리 큰아들이 10살인데 우리 큰아들은 제가 그런 모습, 연습하는 모습을 하도 중얼거리는 걸 많이 봐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늦둥이 3살짜리는 저를 어떻게 봤을지 좀 걱정스럽긴 한데 집에서 쉼 없이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떠듭니다. 예. 밥 먹다가도 잠깐 돌 때도 왔다 갔다 할 때도 하는데, 물론 저는 솔직히 준비할 때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왜 이렇게 대사가 많은 거야 그러면서. 근데 저희 와이프가 용기 있는 말을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이 굉장히 힘이 돼서 제 자신을 좀 체면을 걸었죠. 그래,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기침만 나고 잘 못 들어가지고. 아, 네. 첫 주연, 예. 네, 첫 주연을 맡으신 그 소감과 네. 어떤 첫 어떤 주연이라는 어떤 느낌. 네, 그럼. 아니, 제가, 저 주연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고요. 사실 뭐, 김상경 선배님께서 중심이시고, 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아니, 농담이고, 진짜, 뭐, 저를, 우리 다 같이 이제 주연급으로, 크레딧을 올려주셨는데, 사실 뭐, 상경 선배님만 믿고 갔고, 뭐, 동영이도 그럴 것이고, 서로, 정말 솔직히 제가 주연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촬영에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독님 믿고 상경 선배님 연기 믿고 나머지 그렇죠. 상경 선배님하고 주로 부딪히니까 믿고 그냥 갔습니다. 제가 주연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 이제 감독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김기채 상사의 역할은 이제 상경 선배님이 하시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석현 역할이 누구냐고 물어봤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허성태 선배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저 성태 형을 제가 밀정이라는 작품에서 처음 만났었어요. 그때, 너무 형이 저를 잘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연락은 막 이렇게 자주 하지 않는데 자꾸 이제 생각나고 이제 뭐 조금씩 연락드리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그러다가 이제 감독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이런 영화가 있고 이렇게 그냥 바쁘시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그냥 드렸더니 너무 흔쾌히 그러면 이제 뭐 회사랑도 이제 얘기를 하고 해서 그게 하고 싶다고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했고 이게 실제로 또 같이 해가지고 너무 현장에서도 편하고 좋았고 그냥 함께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동영이도 그렇고 여기 허성태도 그렇고 그 12명의 용의자가 저는 이제 우리 고명성 감독이 굉장히 캐스팅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사람들이 이제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뭐 생긴 것도 다르고 그 역할들이 너무 딱 뭔가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한 게 12명의 용의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 이거 보면서 이렇게 저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의 조재영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저 영화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이 봐서 뒤로 후반으로 갈수록 깜짝 놀랐는데 약간 호러 분위기가 나서 너무 놀랐는데 대사가 상당히 직접적이잖아요. 빨리갱이니 이런 대사가 여러 번 반복돼서 사실은 좀 영화 측으로 너무 직접적인 대사가 많이 나오고 그에 비해서 마지막 이제 결말부분은 카타르시스가 좀 적게 그렇게 나는데 이 영화를 관객들에게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어떤 건지 그냥 질문을 던지고 화두를 던지는 데서 끝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감독님의 의도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허성태 배우님이 맡은 그 역할에서 어떻게 추리를 갑자기 다 해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배우. 그냥 줄줄이 다 알잖아요. 과거사까지.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지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지점은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고민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제한된 어떤 환경, 그러니까 뭐 예산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한 공간으로 집약시키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저한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사실 제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강해가지고 다소 직접적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영화적인 장르를 좀 덮어가지고 살짝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노석현이 마지막에 전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사실 저도 시나리오 적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앞부분에 추리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노석현이 한 명 한 명 어떤 김기채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캐치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일본군이었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추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석현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가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부분인데 그게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그렇다라고 단정 짓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사실 영화적인 부분에서 조금 내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여지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다소 좀 무리하게 좀 들어갔던 부분은 사실 좀 인정을 합니다. 예. 네, 답변 되셨는지. 제 역할에서 제가 이제 모든 거를 이렇게 다 계획하고 짜고 들어온 건 잘 이해가 되시죠? 저 궁금해서. 저도. 또 그거는 잘 이해가죠.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그 김기채가 범인을 나가는 추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백신과 연관돼가지고 혹시 자기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추리가 치밀하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였고, 또는. 그래서 그 추리극이라는 어떤 말 자체에 대해 약간 좀 위압감을 수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초반의 대사 중에 그 억지 추리 갖다 대고 그것도 수사라고 하는 거요라는 그 대사를 칠 때 이제 저는 이미 김기채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처음 와서 형사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어떤 사전에 이미 인지한 느낌이 없었다면 그 대사를 그렇게 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을 가져서 제가 그렇게 쳤었습니다. 인지하고 쳤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하고요. 영화 굉장히 흥미롭게 잘 봤고요. 저는 김상경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역이 끝까지 악역이 아니고 선한 캐릭터도 끝까지 선한 캐릭터가 아니라는 것처럼 지금 금방 연기하신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 악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 시대적인 특수성으로 봤을 때는 약간 삐뚤어진 애국심을 가진 인물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눈으로 볼 때는 시대가 낳은 약간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물 이렇게 좀 양면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관객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길 바라는지 어떻게 좀 해석하시길 바라는지 배우 입장에서 또 궁금하고요. 지금 입장에서 볼 때 저 인물을 어떻게 해석할 것 같은지 배우 입장에서 연기하신 입장에서 그것도 궁금하고 또 최근에 또 살인의 추억 출연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또 용의자 진범이 이제 아직 진범이라고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제 용의자가 잡혀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기억돼서 그래서 좀 더 이제 화제성이 오래 가서 이제 잡히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소회 같은 것도 조금 밝히시긴 하셨는데 그런 것도 관련해서도 또 할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옛날에 안성기 선배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배우가 이제 이름을 얻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렇게 그런 데서 연락이 많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유명인이 되게 되면.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데 참석해 본 적이 없는데, 안 선배님한테도 물어봤을 때 안 선배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배우가 한쪽에 서게 되면 굉장히 반을 잃게 되는 게 우리나라다. 근데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제 정치 성향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 어머니 세대,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분들과 젊은 세대와 약간 차이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연기를 열심히 하는 게 누구한테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모든 국민들께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이 정치적으로 저와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작품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대표님도 계신데 제가 우연히 화려한 휴가도 하고 이렇게 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 작품을 좀 하게 되는데 제가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단지 그 얘기가 재미있고 제가 배우로서 인물을 표현하는데 인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에서 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한테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의미에서 전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옛날에 일베 이런데 저희가 화려한 휴가했다고 해서 올라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굉장히 아주 사적인 인간이죠, 저는. 근데, 그리고 무슨 역사적인 소명 의식이 있거나 이런 식의 무슨 대단한 인물이야? 저는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그냥 두 아들을 두고 와이프가 있고, 열심히 일해갖고 가족 부양하는 배우일 뿐이죠. 연기하는 뿐이고, 화려한 아까 살인의 추억은요,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어요. 그 영화 당시에는, 왜냐하면 굉장히 피해자들 위해서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영화가 이슈가 됐을 때 그것이 알고 싶다였나? 다른 추정식 분인가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어요. TV로. 근데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피해자 가족분들이
왜 지나간 일을 잡지도 못하는데 들쑤시느냐 막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굉장히 혼돈이 왔었어요 그때. 이게 내가 열심히 한 게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건가? 라는 생각하면서 지나왔어요. 영화 너무 잘 되고 좋았는데 근데 범인이 특정화된 다음에 제가 봉준호 감독님하고 이제 카톡을 했을 때 그것도 재밌었어요. 제가 너무 기뻐서 감독님한테 문자를 남겼는데 감독님 첫 마디가 태윤아 그러더라고요. 서태윤 형사 부르듯이 태윤아 그러는데 그게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기자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진짜로. 아니 그런 약간 비판적인 반응도 있는데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 딱 물어봤어요. 한국일보 기자분이었어요. 있지도 않아 저는. 한국일보 기자분 딱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바로 나왔던 말이 뭐냐면 기억하는 것 자체가 응징의 시작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딱 나온 얘기인데 그 얘기가 딱 결정되는 요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영화를 해서 그런지 옛날에 공소시효라고 그 KBS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사회 때 잠깐 봤었어요. 파일럿으로. 근데 거기에 미제 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거를 더 뭐라 그러지? 그 프로그램이 파일럿이 아니라 정규화하자는 제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건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감당이 안 돼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사건들이 만약에 영화로 안 만들어진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잊혀지고 관심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공소시효도 다 끝났고. 그리고 그것도 제가 했던 그 교행 프로도 공소시효예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이제 끝나는 것들에 대한 문제였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살인의 추억이 안 만들어졌으면, 그리고 요즘에도 계속 나왔었잖아요. 종종 이렇게 OCN이나 뭐 무슨 프로그램에. 근데 그랬으면 정말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잊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있던 의미가 그때 마치 평행 이론처럼 결국은 맞춰지는 것처럼 결론이 돼서 영화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되게 말을 많이 했네요. 어쨌든 네, 사회 분위기가 무거운 분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또 저희 시간 관계상 거의 네, 기자님들께 받는 끝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네, 후회하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무겁게 끝나면 무겁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혹시 현장에서의 좀 재밌는 에피소드들 있으신가요? 네, 없으십니다. 네네. 에피소드 생각나시는 거 하나씩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영 배우님. 저 요즘에 아프리카 돼지 연령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날 촬영을 하는데 갑자기 오전에 누가 돼지갈비가 맛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돼지갈비를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저기 대표님도 계셨는데 아침부터 그냥 계속 돼지갈비 얘기만 했어요. 그냥 어디 돼지갈비가 맛있더라. 그 얘기하면서 결국은 제가 한 2만 번 정도 얘기한 다음에 결국은 오후에 촬영을 접고 돼지갈비 회식을 했습니다. 네, 꿈은 이루어지셨군요. 예, 예. 김동영 배우님도 혹시 에피소드 있으시면 네, 말씀. 네, 저는 이제 상경 선배님이 영화에서 문을 잠그러 가시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찍다가 이제 코에서 이제 콧물이 흘러내리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꾸 지금 방금도 코피가 살짝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을 좀 더듬었는데 그래가지고 훌쩍훌쩍 거리다가 계속 이제 슛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선배님 되게 진지한 장면이 문을 딱 잠그고 문 앞에서 딱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거의 뭔가 방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계속 이러면서 그냥 고개를 계속 이렇게 뒤로 젖혔던 그러고 나서 컷하고 나서 휴지 좀 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코를 막고 조용히 뒤에서 처리했습니다. 네. 네, 혹시 허정태 배우님께서는 없으신지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박선영 배우님하고 제가 동갑인데요. 이제 그분이 계속 오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아예 뭐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촬영 끝까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오빠라고 하시길래 그래서 사실은 저 77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엄청 화를 내시고 그냥 계속 오빠라고 부르겠다고 해서 오빠로 계속 부르고 계세요. 네, 사실 그래갖고 그게 전반에 오빠 톤하고 후반부에 또 오빠가 그게 다 달랐구나. 오빠! 이러고 한 일주일 참았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박선영 배우님은 지금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하셨는데요. 사실 굉장히 오고 싶어 하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 시간에서 이것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님들과 감독님, 저희 영화 관객들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면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악한 환경과 좋지 못한 어떤 시기에 어렵게 만든 영화입니다. 모든 배우분들과 스태프들이 열심히 만든 영화이니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한 번이나마 작게나마 어떤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울림을 느껴줬으면 하는 게 감독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신 다음에 굉장히 마음속에 무언가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극장에 오셔서 재밌게 보시고요.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관객분들한테 남긴. 네네. 저는 이게 몇 살 관람가인지 모르겠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가 뭐 이렇게 작품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 일제시대 뭐 임진왜란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광주 학생운동 뭐 이런 특정한 시기에 관한 이슈가 있는 뭐 영화들은 너무나 차고 넘치는데 제가 이 영화의 매력적이었던 건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혼돈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을까가 정말 매력적이어서 그 중고등학생들이 이 영화를 좀 사전에 그 전후 시대에 대한 지식을 조금 알고 난 상태에서 이 영화를 보면 더욱 재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 현대까지 오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통찰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다큐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영화로 좀 작용을 했으면 좋겠고 뭐 흥행 이런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생각을 하고 뭐 참여를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그 시발점으로 인해서 현대까지 쭉 통찰력을 가지고 역사를 또 한번 되짚어 보면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지금의 우리보다 더욱더 성숙한 성인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 영화 참고로 12세 관람가고요. 초등학생 6학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12번째 용의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극장에서 이제 선배님들과 정말 좋은 배우분들이 그리고 감독님과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고생해서 저희는 정말 재밌게 찍었는데 저희 그 재밌게 찍었던 그런 에너지들이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잘 좋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12번째 용의자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테이블 치우고 프로토콜 마지막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예. 네, 왼쪽 부분 봐주시겠습니다. 네. 네,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네, 되셨는지요? 예. 다음에 허성태 배우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한번 웃어보실까요? 화 안 났습니다. 네, 네, 좋은 사진 건지셨죠? 웃는 거? 예. 김동영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김동영 배우님, 네네. 네. 여전히 오늘도 코피 톤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예, 가운데, 네. 네, 오른쪽도 좀 봐주시겠어요? 예, 예.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고명성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봐주시고요, 먼저. 예, 좌측.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감독님 손이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측 봐주시고요. 예, 예. 네. 네, 그러면 배우님들 세 분 다 같이 모시고, 예, 단체권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예, 뒤에, 예, 오리엔탈 다방이 있습니다. 예, 네. 네, 남자는 주먹인가요? 예. 네. 네, 12번째 용의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예. 네. 저희 배우님들 세 분만 따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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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넘치는 오리엔탈 다방입니다. 예. 좌측 봐주시고요. 예. 가운데 봐주시고요. 예. 네. 네. 우측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예, 자리에 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